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일요일날 영상을 실수로 토요일날 올리는 바람에 일요일날은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시장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는 0.77%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0.49%, 양시장 모두 기대와는 달리 다소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그래도 2차전지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기업이 그래도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인터넷 관련주들 이쪽은 오늘 부진한 모습이 나왔네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 선방을 보여줬던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물론 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쪽 섹터가 가장 선방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같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오전장부터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나홀로 개인만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매수를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기관은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었던 SK하이닉스 오늘은 소폭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또 오랜만에 약세를 보여줬던 카카오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오랜만에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시장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주었던 2차전지 대표 종목 삼성 SDI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이노텍,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안랩, LNF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LG이노텍은 40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또 안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LG에너지솔루션, LNF, SK이노베이션, 이마트, SKC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기관은 2차전지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LNF, SK이노베이션, SKC 또 밑에 삼성 SDI까지 다 2차전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S&P 500은 1%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흐름을 보세요. 확실히 바닥을 다졌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주 4거래일 동안에 거의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2%의 상승이 나왔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0.8%의 상승과 함께 4거래 연속으로 이렇게 종가가 최고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은 국내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앞섰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힘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 한 해의 흐름을 본다면 사실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질 때 반대로 국내 증시는 선방을 보여주었던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쉽더라도 결국에는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흐름이 전반적으로 커플링돼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지난 1월 말에 이 당시 최저가를 이탈하지 않았던 만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글로벌 증권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은 JP모건은 S&P 500이 연내 4,9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고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고 갈등 양상이 별 진전이 없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될 경우 그로 인해 긴축의 충격이 크게 닥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S&P 500이 4,0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지수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S&P 500이 4,450.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글로벌 증권사에서 S&P 500을 예시로 두고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니까 우리가 상관없겠지.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산업 자체도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같이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엇갈리는 전망. 이게 비단 지금만 이렇게 엇갈릴까? 저는 결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 시장상에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이 조금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항상 어떤 시점이 되었던 간에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은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본다면 지난 2020년 3월달 이 당시에도 정말 시장 전망이 엇갈렸어요. 다시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런 구간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조금만 상승이 나오면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늘 있어 왔었고 지금처럼 급락장에서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혹은 골드만삭스처럼 한 차례 충격이 더 올 수도 있다. 항상 어떤 상황을 두고 그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조금 더 부정적으로 시장을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은 지금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구간이든 간에 발생이 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맞는 이야기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었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시장을 지난 100년간의 사례로 봤을 때 올 한 해가 5번째로 가장 부진하게 출발하고 있다. 그런 사례를 들었었고 평균 하락치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은 무조건 주식을 사야 할 때다. 그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려도 성장주에 물려라.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듯이 자, 한 번 더 충격이 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업종.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업종들 위주로 우린 항상 공략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 제가 항상 2차원지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엇갈린 전망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각차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달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많이 베팅을 했었고 실제로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여기 번스타인이라고 나와 있죠. 저도 이 기업을 처음 들어봤었는데 미국 자산관리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58달러에서 거의 100% 가까운 94달러까지 올렸었고 반도체 가격은 2, 3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가격 바닥 시점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던 것이 2분기였었고 올해가 다가올수록 이게 조금 더 앞당겨져서 1분기가 바닥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 번스타인 측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2, 3분기 이때가 바닥이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정말 가장 흡사한 기업 하나 뽑아보자면 바로 국내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고 최근에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어김없이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잠깐 수급을 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현재 3월 20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직전 3거래일 동안 이렇게 보시면 3월 17일은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17일 전후로에서는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한번 보시면서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세요. 3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그때는 무려 2,500억가량의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그때를 전후로 해서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덜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때문에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다 하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 번스타인에서 제시했던 2, 3분기의 반도체 가격이 바닥일 것이다, 거기에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수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더 기대해볼 수 있는 룸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주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만의 다각화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약간은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 점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인데, 우리가 해외를 갔다가 국내로 들어오면 지금은 7일인가 자가 격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접종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상황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들을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투어는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시초가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호텔신라는 0.75%,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닌 것 같고, 롯데쇼핑은 5%,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항공주들은 오늘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한항공은 1.6%,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6%,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분명히 이런 기사가 리오프닝 관련주에는 호재가 되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업종에 따라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던 업종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조금 더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업종과 종목을 선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만 봤을 때는 항공주보다는 여행주하고 면세점 업종, 이쪽 섹터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런데 저는 일단은 여행과 관련된 업종들 분명히 실적까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보다는 모멘텀, 기대감, 이걸로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수익 실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실적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이런 구간들, 그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급락장들이 또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해외여행으로 이어질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등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 확인까지 가지 마시고요. 기대감과 모멘텀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미련 없이 수익 실현하자, 그런 관점을 대응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업종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시초가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만큼 충분히 2700, 2800 코스피가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인내해서 모든 종목이 빨간불로 돌아설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